반갑습니다. 루나입니다. 저는 최근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에 놓여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그럴 때면 마치 내가 이상한 세상에 와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세상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내가 이상한 건지 궁금해지면서 문득 이 책이 생각나더라고요. 바로 1865년에 출간된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랍니다. 이 책은 앨리스가 토끼굴에 들어가 우연히 이상한 세계로 떨어지면서 시작돼요. 앨리스는 이곳에서 여러 기묘한 캐릭터들을 만나며 모험을 하게 되죠. 저는 이 책에서 앨리스가 토끼 굴 속으로 떨어지는 부분, 채셔 고양이를 만나는 부분, 모자장수 사말토끼, 그리고 겨울잠쥐를 만나는 부분을 읽어드릴 건데요. 이 독특한 이야기는 우리를 마법과 모험의 세계로 데려다 줄 거예요. 그럼 책의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토끼 굴 속으로. 언니와 함께 강둑에 앉아있던 앨리스는 점점 따분해지기 시작했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힐끗거리긴 했지만 책에는 그림도 대화도 보이지 않았다.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림도 대화도 없는 책이 도대체 무슨 재미람? 그래서 앨리스는 데이지로 꽃다발을 만들까도 생각했지만 꽃을 꺾으러 다니는 게 번거롭게 여겨졌다. 더운 날씨 탓에 잠은 쏟아지고 머리가 멍해 무척 애를 써야 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눈이 분홍색인 흰 토끼 한 마리가 앨리스 옆을 쌩안이 지나갔다. 그거야 뭐 특별할 일은 아니었다. 토끼가 이런 너무 늦겠는걸 하고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서도 앨리스는 그다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찬찬히 돌이켜보니 분명 이상한 일이었는데 그때는 웬일인지 모든 게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토끼가 조끼 주머니에서 회중시계를 꺼내 쳐다보고 불이 나게 뛰어가는 모습을 실제로 보자 앨리스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껏 한 번이라도 조끼를 입은 토끼나 조끼 주머니에 시계를 넣고 다니는 토끼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호기심이 솟구친 앨리스는 토끼의 뒤를 쫓아 들판을 가로질러 뛰기 시작했다. 다행히도 토끼가 울타리 아래로 난 커다란 굴 안으로 쏙 들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앨리스는 바깥으로 다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따윈 아예 없이 토끼를 따라 무작정 굴로 뛰어들었다. 터널같이 길게 쭉 이어지던 토끼굴이 어느 순간 느닷없이 아래로 푹 꺼졌다. 앨리스는 어떻게 멈출 틈도 없이 깊고 깊은 굴 속으로 떨어져 버렸다. 채셔 고양이. 앨리스는 조금 떨어진 나뭇가지 위에 채셔 고양이가 앉아있는 걸 보고 흠칫 놀랐다. 고양이는 그저 앨리스를 쳐다보며 싱긋 웃을 뿐이었다. 순해 보이기는 했다. 하지만 기다란 발톱에 수없이 난 이빨을 보자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다. 야옹아. 앨리스는 고양이가 이 말을 좋아할지 어떨지 몰라 주저하며 말을 건넸다. 하지만 고양이는 좀 더 싱글거릴 뿐이었다. 옳지. 아직까진 기분이 좋은 모양이로군. 앨리스는 계속 말을 이었다. 여기서 나가는 길 좀 가르쳐 줄래?
그건 네가 어디로 가고 싶은가에 달렸지. 고양이가 대답했다. 어디든 상관은 없는데. 앨리스가 말했다. 그럼 아무 데나 가면 되지. 고양이가 대꾸했다. 어딘가에 도착하기만 한다면야. 앨리스가 설명을 덧붙였다. 그럼 넌 분명히 도착하게 돼 있어. 오래 걷다 보면 말이야. 고양이가 말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므로 앨리스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 이 근처엔 누가 살고 있니? 고양이가 오른발을 흔들며 말했다. 저쪽엔 모자장수가 살고 그리고 저쪽엔 고양이가 다른 쪽 발을 흔들며 말했다. 3월 토끼가 살아. 아무데나 가봐. 어차피 둘 다 미쳤으니까. 하지만 난 미친 사람들 있는 데는 가기 싫어. 앨리스가 말했다.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어. 여기 사람들은 다 미쳤으니까. 나도 미쳤고 너도 미쳤고. 고양이가 말했다. 내가 미쳤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앨리스가 물었다. 넌 미쳤어. 안 미쳤으면 여기 올 리가 없거든. 고양이가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 말이 꼭 옳다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이렇게 또 물었다. 그러면 네가 미쳤다는 건 어떻게 알아? 우선 걔는 미치지 않았어. 그건 인정하지? 그런 것 같아. 앨리스가 대꾸했다. 자, 그럼 봐. 걔는 화가 나면 으르렁거리고 기분이 좋으면 꼬리를 흔들어대잖아. 하지만 나는 기분이 좋으면 으르렁거리고 화가 나면 꼬리를 흔든다 이 말씀이야. 그러니 내가 미쳤지.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가르랑대는 거겠지. 앨리스가 말했다. 네 마음대로 불러. 그런데 너도 오늘 여왕님과 크로케 경기를 하니? 고양이가 물었다. 나도 정말 하고 싶은데 아직 초대를 못 받았어. 거기서 날 만나게 될 거야. 고양이는 이 말을 끝으로 사라졌다. 앨리스는 이상한 일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다지 놀라지도 않았다. 고양이가 있던 자리를 물끄러미 보고 있던 앨리스 앞에 갑자기 고양이가 다시 나타났다. 그건 그렇고 아기는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본다는 것을 깜빡했네.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로 변해버렸어. 고양이가 돌아온 게 자연스럽다는 듯 앨리스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럴 줄 알았어. 고양이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자취를 감추었다. 앨리스는 고양이가 다시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기다렸다. 하지만 고양이가 나타나지 않자 3월 토끼가 산다는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모자장수라면 전에도 본 적이 있어. 3월 토끼 쪽이 훨씬 더 재밌을 거야. 지금은 5월이니까 괜찮을지도 모르지. 적어도 3월만큼 미쳐있진 않을 테니까. 앨리스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든 순간 나뭇가지 위에 앉은 고양이가 또 눈에 들어왔다. 아까 돼지라고 했니? 데이지라고 했니? 고양이가 물었다. 돼지라고 했어.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무 정신없단 말이야.
알았어. 고양이가 대답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꼬리 끝부터 시작해서 씩 웃는 모습까지 아주 느릿느릿 사라졌는데 몸이 다 없어진 후에도 웃음은 한참이나 남아 있었다. 맙소사, 웃지 않는 고양이는 봤지만 몸통 없이 웃음만 남은 고양이라니. 정말이지 태어나서 이렇게 신기한 일은 처음이야. 얼마 걷지 않아 앨리스는 사멀토끼가 사는 집이 보이는 곳에 이르렀다. 앨리스는 그 집이 토끼집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굴뚝이 토끼 귀를 쏙 닮은 데다 지붕은 부드러운 털로 덮여 있었기 때문이었다. 집이 너무 커서 다가갈 엄두가 안 난 앨리스는 먼저 왼손에 든 버섯을 조금 먹어 60cm 정도 키를 늘렸다. 하지만 그러고도 용기가 안 나는지 머뭇머뭇 걸음을 떼며 혼자 중얼거렸다. 토끼가 미쳐 날뛰면 어쩌지? 모자 장수를 만나러 갈 걸 그랬나 봐. 엉망진창 다가외. 집 앞 나무 밑에 식탁이 차려져 있고 사물토끼와 모자장수가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겨울잠쥐는 중간에 앉아 자고 있었는데 둘은 쿠션이라도 되는 듯 겨울잠쥐 위에 팔을 괴고는 그 너머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다. 앨리스는 생각했다. 겨울잠쥐가 무척 힘들겠는걸? 하긴 잠이 들었으니 괜찮을지도 모르겠네. 셋은 식탁이 꽤 큼직한데도 모두 한쪽 구석에 몰려 앉아 있었다. 앨리스가 다가오는 걸 보자 사물토끼와 모자장수가 소리를 질러댔다. 자리가 없어, 자리가 없어. 자리 많잖아요. 앨리스가 발끈 쏘아붙이고는 탁자 한 구석에 있는 커다란 팔걸이 의자에 앉았다. 포도주 좀 들어. 사물토끼가 달래듯 말을 붙였다. 앨리스가 식탁을 훑어보았지만 차뿐이었다. 포도주가 안 보이는데요. 앨리스가 말했다. 포도주는 없어. 사물토끼가 대답했다. 있지도 않으면서 권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 앨리스가 화를 내며 말했다.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제멋대로 앉는 것도 예의는 아니지. 사물토끼가 맞받았다. 당신들 탁자인 줄 몰랐어요. 셋이 앉기엔 자리가 너무 많으니까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머리를 좀 자르지 그래? 한동안 호기심 어린 눈길로 앨리스를 바라보던 모자장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개인적인 일에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아주 무례한 짓이에요. 앨리스가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이 말을 들은 모자장수가 눈을 부릅떴다. 하지만 정작 나온 말은 이랬다. 까마귀랑 책상이랑 닮은 점이 뭐지? 앨리스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좀 재밌어지겠는걸. 수수께끼 놀이를 해서 다행이야. 그러고는 큰 소리로 말했다. 제가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을 알 수 있다 이 말이니? 사물토끼가 물었다. 그럼요. 앨리스가 대답했다. 그렇담 네 생각대로 말을 해야지. 사물토끼가 다시 말했다. 그러고 있어요. 난 적어도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한다고요. 어차피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앨리스가 허둥대며 대답했다. 그 말은 게 어딨어. 나는 먹을 것을 본다와 나는 내가 보는 것을 먹는다가 같단 말이야? 모자 장수가 소리쳤다. 나는 내가 가진 것을 좋아한다와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가 같단 말이야? 사물토끼가 한 수 거들었다. 나는 잘 때 숨을 쉰다와 나는 숨 쉴 때 잠을 잔다가 같단 말이야? 잠꼬대같이 겨울잠 쥐도 한마디 덧붙였다. 너한텐 그게 다 같은 말이겠지. 모자 장수의 말을 끝으로 대화는 뚝 끊겼고 한동안 다들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 사이 앨리스는 까마귀와 책상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했지만 마땅히 떠오르는 게 없었다. 모자 장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오늘이 며칠이지? 앨리스를 돌아보며 모자 장수가 물었다. 주머니에서 시계를 꺼내 불안스레 쳐다보며 흔들기도 하고 귀에 대보기도 했다. 앨리스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다. 4일. 이틀이나 틀려. 모자 장수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버터는 시계에 안 맞는다고 했지. 모자 장수가 성난 눈으로 사물토끼를 노려보았다. 제일 좋은 버터였는데. 사물토끼가 기가 죽어서 대꾸했다. 그래, 그렇다면 아무래도 빵 부스러기가 들어간 게 틀림없어. 빵칼로 버터를 넣지 말았어야 했는데. 모자 장수가 투덜거렸다. 사물토끼가 시계를 들고 침울하게 들여다보았다. 그런 다음 시계를 찻잔 속에 집어넣고 다시 쳐다보았다. 하지만 더 좋은 구실이 떠오르지 않는지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그건 제일 좋은 버터였다고. 호기심이 생긴 앨리스가 토끼 어깨 너머로 시계를 보다가 말했다. 정말 웃기는 시계네. 날짜는 나오면서 정작 시간은 안 나오잖아. 그게 뭐 어때서? 그럼 네 시계에는 연도도 나오니? 모자 장수가 못마땅한 듯 투덜거렸다. 물론 아니죠. 하지만 연도는 오랫동안 같으니까 굳이 표시할 필요가 없잖아요. 앨리스가 서슴없이 대답했다. 그건 내 시계도 마찬가지야. 모자 장수가 대꾸했다. 앨리스는 어안이 벙벙했다. 모자 장수가 하는 얘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았지만 분명 말은 말이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앨리스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했다. 겨울잠쥐가 또 잠들었네. 모자 장수는 이렇게 말하며 겨울잠쥐의 코 위에 뜨거운 차를 조금 부었다. 겨울잠쥐가 머리를 마구 흔들더니 눈도 뜨지 않은 채 말했다. 그럼 나도 방금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어. 이제 수수께끼는 풀었니? 모자 장수가 다시 앨리스를 향해 물었다. 아니요, 포기할래요. 답이 뭐죠? 앨리스가 말했다. 나도 몰라. 모자 장수가 말했다. 나도. 사물토끼가 이어 말했다. 앨리스는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더 나은 일을 하지 그래요. 답도 없는 수수께끼 놀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하느니 말이에요. 앨리스가 말했다. 네가 나만큼 시간을 잘 안다면 시간을 낭비한다고 말하진 못할 거야. 시간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앨리스가 대꾸했다. 모르는 게 당연하지. 넌 시간한테 말을 걸어본 적도 없잖아. 모자 장수가 경멸하듯 고개를 쳐들며 말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음악 공부를 할 때는 그러니까 박자를 맞춰야 한다는 건 알아요. 앨리스가 조심스레 말을 받았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시간은 맞는 걸 싫어하는데. 들어봐. 네가 만약 시간이랑 사이좋게 지내면 시간은 네가 바라는 대로 시계를 맞춰줄 거야.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수업을 시작한다고 쳐. 넌 시간한테 슬쩍 귀뜸만 해주면 돼. 그럼 시계가 눈 깜짝할 사이에 돌아간다고. 1시 반. 바로 점심 먹을 시간으로 말이야. 모자 장수가 말했다. 정말 근사하겠네요. 하지만 그땐 배가 고프지 않을 텐데요. 앨리스가 생각에 잠겨 말했다. 처음엔 그럴지도 몰라. 하지만 네가 원하면 계속 1시 반에 머물 수도 있어. 모자 장수가 말했다. 아저씨도 그렇게 하나요? 앨리스가 물었다. 모자 장수가 애처롭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 우린 지난 3월에 싸웠어. 토끼가 미치기 직전이었지. 그때 난 하트 여왕이 연 멋진 음악회에서 노래를 하기로 되어 있었어. 그런데 1절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왕이 벌떡 일어나서는 마구 소리를 지르는 거야. 시간을 죽이고 있잖아. 당장 목을 쳐라. 하고 말이야. 모자 장수가 말했다. 너무 잔인해요. 앨리스가 놀라 소리쳤다. 모자 장수가 애처롭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시간이 내 부탁을 하나도 안 들어줘. 그래서 항상 6시지. 앨리스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반짝 떠올랐다. 그래서 이렇게 찻잔이 많이 나와 있는 거군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래, 맞아. 모자 장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항상 차 마시는 시간이다 보니 설거지할 짬이 없거든. 아, 그래서 계속 자리만 옮겨 다니는 거고요? 앨리스가 물었다. 그렇지. 차를 다 마시면 그렇게 자리만 옮겨. 하지만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오면요? 앨리스가 용기를 내어 물었다. 이때 사물토끼가 늘어지게 하품을 하며 끼어들었다. 다른 얘기하자. 그런 얘기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꼬마 아가씨 얘기 한번 들어보자고. 아는 얘기가 없는데요. 앨리스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렇다면 겨울잠지가 해야지. 사물토끼와 모자 장수가 함께 외쳤다. 그만 일어나 겨울잠쥐야. 둘은 곧바로 양쪽에서 겨울잠쥐를 세게 꼬집었다. 겨울잠쥐가 부스스 눈을 뜨더니 잠긴 소리로 힘없이 말했다. 나 안 잤어. 너희들 얘기 다 들었다고. 이야기해줘. 사물토끼가 말했다. 네, 해주세요. 앨리스도 간절히 부탁했다. 빨리 해. 안 그러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또 잠들 거잖아. 모자 장수가 재촉했다. 옛날에 어린 자매 셋이 살았습니다. 겨울잠쥐가 허둥지둥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매의 이름은 엘씨, 레이씨, 틸리였고 우물 바닥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뭘 먹고 살았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 유난히 관심이 많은 앨리스가 물었다. 닭미를 먹고 살았습니다. 잠시 생각하던 겨울잠 쥐가 말했다. 그럴 리가요. 그랬다면 병에 걸렸을 텐데요. 앨리스가 부드럽게 지적했다. 그래서 자매들은 몹시 아팠습니다. 겨울잠쥐가 이야기했다. 앨리스는 자매들의 별난 생활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너무 혼란스러웠다. 그래서 다시 물었다. 그런데 왜 우물 바닥에서 살아요? 차 좀 더 마셔. 사멀토끼가 앨리스에게 진심으로 권했다. 난 아직 한 모금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 좀 더 마실 수가 없죠. 기분이 상한 앨리스가 대꾸했다. 덜 마실 수가 없다는 말이겠지. 아무것도 안 마셨을 때 좀 더 마시는 건 아주 쉬운 일이니까. 모자장수가 말했다. 아무도 아저씨 의견 안 물어봤거든요. 앨리스가 쏘아붙였다. 지금 자기 의견 말하는 사람이 누구더라? 모자장수가 의기양양하게 받아쳤다. 앨리스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랐다. 그래서 차와 버터 바른 빵을 조금 먹은 다음 겨울잠쥐를 향해 다시 물었다. 자매들이 왜 우물 바닥에 살았어요? 겨울잠쥐는 또 잠시 생각해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곳이 닭밀 우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앨리스는 화가 솟구쳤다. 모자장수와 사멀토끼가 조용히 하라며 쉬쉬거렸고 골인한 겨울잠쥐가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계속 따질 거면 차라리 네가 얘기해. 앨리스가 미안해하며 말했다. 아니에요. 계속 해주세요. 다시는 끼어들지 않을게요. 그런 우물도 있을 수 있죠? 있지 그럼. 겨울잠쥐가 씩씩댔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 하기로 했다. 그래서 세 자매는 퍼내는 법을 배우고 있었는데 뭘 퍼내요? 앨리스가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물었다. 닭밀. 이번에는 겨울잠쥐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했다. 그때 모자장수가 끼어들었다. 깨끗한 잔이 필요해. 모두 자리 한 칸씩 옮기자. 모자장수가 옮겨 앉자 겨울잠쥐가 모자장수 자리로 갔다. 사멀토끼는 겨울잠쥐 자리로 바꿔 앉았고 앨리스도 마지못해 사멀토끼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득을 본 사람은 모자장수밖에 없었다. 앨리스는 훨씬 더 나빠졌는데 토끼가 접시에다 우유를 엎질러 놓았기 때문이었다. 앨리스는 겨울잠쥐의 비위를 거스르고 싶지 않아 아주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닭밀을 어디서 퍼낸단 말이죠? 우물에선 물을 퍼내지. 그럼 닭밀 우물에선 닭밀을 퍼내지 않겠어? 이 바보야. 모자장수가 대꾸했다. 하지만 자매들은 우물 안에 살잖아요. 앨리스는 모자장수의 마지막 말은 무시한 채 겨울잠쥐에게 말했다. 물론 안에서 잘 살았지. 겨울잠쥐가 대꾸했다. 가여운 앨리스는 겨울잠쥐의 대답에 어리둥절해져서는 잠시 동안 겨울잠쥐의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았다. 자매들은 퍼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겨울잠쥐가 잠이 쏟아지는지 하품을 하며 두 눈을 비볐다. 여러 가지를 퍼냈는데 미음으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퍼냈습니다. 왜 미음이에요? 앨리스가 물었다. 안 될 건 또 뭐야? 사물토끼가 되물었다. 앨리스는 말문이 막혔다. 이때 겨울잠쥐가 눈을 감더니 깜빡 졸았다. 그러나 모자장수가 꼬집자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깨어나서는 이야기를 계속했다. 미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미나리, 모자, 미꾸라지, 그리고 마음 같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마음을 퍼내는 걸 본 적 있니? 어안이 벙벙해진 앨리스가 대답했다. 글쎄, 내 경우엔 없는 것 같은데. 그럼 말을 말아야지. 모자장수가 대꾸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말에 앨리스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진저리를 치며 그 자리를 떠났다. 겨울잠쥐는 곧바로 잠이 들었고 모자장수와 사물토끼는 앨리스가 가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았다. 앨리스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기대로 한두 번 뒤를 돌아보았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모자장수와 사물토끼가 겨울잠쥐를 차추전자 속에 집어넣으려 낑낑대고 있었다. 어쨌든 다시 저기 가나봐라. 숲길을 천천히 걸으며 앨리스가 말했다. 내 평생 이렇게 터무니없는 다가회는 처음이야. 이 말과 동시에 앨리스의 눈에 문이 달린 나무 한 그루가 들어왔다. 정말 신기하네. 하지만 오늘은 온통 이상한 일 투성인걸. 당장 들어가 보는 게 좋겠어. 앨리스는 이렇게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앨리스는 또다시 긴 복도에 작은 유리탁자로 오게 됐다. 좋아, 이번엔 잘해봐야지. 앨리스는 작은 황금 열쇠를 집어 정원으로 난 문을 열었다. 그런 다음 버섯을 조금 뜯었다. 주머니에 한 조각 넣어둔 게 있었다. 키를 30cm 정도 줄인 앨리스는 작은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화려한 꽃밭과 시원한 분수가 있는 아름다운 정원으로 들어섰다.